창문을 닫은 채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내용이 공식 언론에까지 보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선풍기 괴담을 믿는 사람이 드물지만 여전히 수많은 허위 정보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특히 정치적인 소문이나 특정인에 대한 가짜 뉴스는 워낙 흔한데다 그럴듯하기까지 해 부끄럽지만 저도 제목만 보고 넘겨짚은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믿게 되는 걸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의 눈을 가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를 본거지로 아이들 납치, 성착취, 인신매매 등 천인공노할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딱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소문이 어찌나 진실처럼 널리 퍼졌는지 한 남자가 지하 창고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려고 해당 피자 가게에 찾아가 총을 쏘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확인 결과 그 피자 가게에는 지하 창고라 할 만한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쯤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뉴스가 눈에 띄게 늘어 당시 옥스퍼드 사전은 탈진실을 세 개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가짜뉴스라는 말이 핫해진 건 이후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죄다 페이크 뉴스라고 매도하며 자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핫해집니다. 가짜뉴스는 보통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은 방식으로 유포되는 허위 정보라 정의되는데요. 하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범위는 훨씬 넓죠.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제대로 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저급한 뉴스 콘텐츠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중에게는 낚시성 기사나 카톡방을 중심으로 퍼지는 일명 찌라시라 불리는 것도 모두 가짜뉴스! 이런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사실 예로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전투에 크게 승리한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여 기록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정치적 이득을 얻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도 꽤 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분노의 방향을 돌리고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역사가 깊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만나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허위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먹이는 상징적인 음식인 황도통조림이 코로나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으로 사직이 품목이 된 것은 귀여운 수준이었고요. 이란에서는 메탄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최악의 루머가 퍼져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메탄올 섭취로 사망한 사람만 525명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메탄올은 에탄올과 달리 소량만 섭취해도 영구 실명이나 혼수 상태, 심하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단 3달 만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무려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800명 이상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먼저 이미 한번 노출돼 익숙해진 정보는 진실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진짜 뉴스와 유명인에 대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헤드라인을 페이스북 게시물 형태로 만들어 진실 여부를 평가하게 한 뒤 잠시 실험과 관련 없는 과제를 시킨 다음 앞서 봤던 헤드라인을 일부 포함한 더 많은 뉴스 헤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시 진실 여부를 평가하게 했죠. 그러자 이전에 본 적 없는 가짜뉴스를 진실일 것으로 추측한 경우는 5%에 그쳤지만 본 적이 있었던 경우 그 2배인 10%까지 가짜뉴스를 진실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서는 870만 건의 가짜뉴스가 공유돼 주요 언론사 뉴스의 페이스북 공유수인 730만 건을 앞질렀고요. 201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트위터에서 거짓을 포함한 트윗이 진실만을 담은 트윗보다 6배나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만큼 사람들이 같은 가짜뉴스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반복 노출의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빨리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짜뉴스의 최종 목표가 정치적 이득이든 광고 수익이든 간에 더 널리 퍼져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쉽게 퍼지는 자극적인 주제가 가짜뉴스의 소재로 많이 활용됩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대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건강 관련 이슈, 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 중 증거가 불확실한 것들을 골라 부분적으로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교묘하게 허위 정보를 작성한 뒤 공식 언론의 형식이나 믿음직해 보이는 출처로 눈속임 한 채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게시해 클릭과 공유를 유도하죠. 여기에다가 소셜미디어 봇을 가지고 늘린 의미 없는 좋아요와 공유수로 인기 있는 게시물처럼 보이게 만들면 대세에 편승하려는 경향인 밴드웨건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퍼지는 특성을 갖는 내용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더 쉽게 각인되고요. 심지어 한번 잘못 각인된 정보는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 후보가 중범죄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기사를 보여줬더니 이후 정정 기사를 바로 보여줬던 시간차를 두고 보여줬던 상관없이 해당 후보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허위 기사를 아예 읽지 않았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죠. 연구진은 처음 정보를 접했을 때 느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대상의 평가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가짜
가짜뉴스를 접할 때의 감정 상태도 가짜뉴스를 믿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루머 심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니콜라스 디폰조 교수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로 지속되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루머를 더 잘 믿을 뿐 아니라 루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활동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바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때 외부 대상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 역시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인인데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보 처리 절차가 단순해져 거짓 정보를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요. 특히 정치적 신념과 관련해서 분노 감정이 촉발된 경우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후에도 가짜뉴스를 계속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각할 때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죠. 바로 SNS나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입니다. 넷플릭스 다큐 소셜 딜레마에도 나왔듯이 플랫폼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관점의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생기는데요. SNS에 의한 반복 노출 효과에다가 자신이 믿는 내용이나 선호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여러 종류의 인지 편향 효과까지 더해져 신념이 더욱 견고해지죠. 신념이 지나치게 확고해지면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가짜뉴스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내용이라면 냅다 공유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이제는 개개인의 판단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차원에서 꾸준히 알고리즘을 정비하거나 사회적인 장치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국가에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와 관련 대책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과학 역시 허위 정보를 쉽게 믿도록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죠. 과학적 지식이나 용어를 낯설게 느끼지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일부 진실을 포함시켜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허위 정보를 만들기 쉬운 탓일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박사는 미지의 위험이 사회에 퍼졌을 때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기 전의 공백을 루머나 허위 사실이 노린다고 했는데요. 과학의 탈을 쓴 허위 정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지식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위험을 창조한 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염려를 자극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특히 흔합니다. 통계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통계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고 시각화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쉽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그 누구라도 속아 넘어가기가 쉽죠. 이렇게 뜯어보니 과학까지 장착해서 여러 경로로 다가오는 가짜뉴스를 개인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방법을 찾아보니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뉴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만으로도 뉴스 헤드라인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 1635명에게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과제를 하느라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뉴스의 스크린샷을 보여준 뒤 진실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 다시 뉴스를 면밀히 훑어보며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요. 충분한 생각을 거치자 정답률이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를 어찌나 대충 보는지 트위터에 공유된 온라인 뉴스 기사 280만 건에 대한 접속 기록을 조사했을 때 기사를 공유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조차 클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목만 보고 믿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제대로 읽고 충분히 생각해보기만 해도 가짜뉴스에 속을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니 노력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텐데요. 인지편향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평소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저명한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이성적 대화와 토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누군가의 의견을 비판했다고 해서 의견을 낸 사람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열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허위 정보 전파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댓글로 정정해주시고 그런 댓글에는 따봉 많이 해주시기 제안드리고 싶네요. 물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게 둥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역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댓글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만 순한 맛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람들 개개인의 과학적 사고로 인해 가짜뉴스가 아무런 효과를 만들지 못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저희도 과학을 친숙하게 만들려는 목표와 더욱 엄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될과학 TMI 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